안녕하세요. 김광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과거로부터의 해방. 둘째, 현재의 재산을 유지해주는 면제재산.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취득하는 신득재산.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신득재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신선한 새 출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신득재산은 신선한 새 출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림으로써 채무자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실행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지요. 과거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채무자가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파산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득재산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형이 근로소득으로 버는 것, 또 그 개인 사업자로 버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개인 파산을 실시하기를 권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신득재산이 뭐냐? 이것은 그 법률상의 근거를 뭐 따질 때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2항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뭐 이렇죠. 1항은 뭐 명백합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은 채무자가 누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382조에 보면은 1항의 규정은 사실 개인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 선고 후에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법인은 새로운 영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재단으로부터의 수집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82조 이 규정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이것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가끔 기술적인 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항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 중에서 면제해주는 재산을 제외하면은 그냥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후에 생긴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누린다 했는데, 다만 이미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래의 그 청구권은 이것을 채무자에게 주지를 않고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임대채권일 수도 있고, 가장 전형적인 거는 채무자가 먼저 일을 해놓고 후불로 받는 것이겠죠. 또 뭐 보험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파산 선고 전에 매출을 일으켜 놓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채무자는 무엇인가를 제공했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형을 한번 볼까요?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 채권이 파산 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일반 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9월 15일 입사했고
이렇게 계속 근무하다가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런저런 업과 다운을 거쳐서 2024년 10월 3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급여는 매달 25일 받는데 월말까지의 급여를 미리 정산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6, 7, 8, 9, 10, 11 뭐 여기까지도 25일 날 받는다는 거죠. 퇴직금 중간 정산하지 않은 상태이고 퇴직 예정일은 아직 한참 남은 2034년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5일 앞으로 10월 25일 지급될 급여 중 1일 2일분 10월 1일 10월 2일에 해당하는 2일분 이거는 급여 채권이지만 이미 파산 선고 전에 1일 2일 일한 거에 대한 대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파산재단에 가산될 적격이 있습니다. 한편 2014년 9월 15일부터 파산 선고 때까지의 기간 약 10년 17일 정도 되겠죠.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이거는 미리 10년 이상을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파산 선고 전에 원인이 이미 발생했고 그것을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퇴직할 때 받아서 파산재단에 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 급여하고 퇴직금 중에 2분의 1 같은 경우 2분의 1이 그 파산재단에 가산할 적격이 있는데 보통 급여의 경우에는 무시하죠.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급여 중에 185만 원 이걸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고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꽤 됩니다. 10년치 퇴직금이면 그거 꽤 되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 그렇다고 퇴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파산관제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 2분의 1은 면제재산이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가 어디 다른 곳에서 마련하거나 순차적으로 벌어서 들여놓는 방식을 취합니다. 약간 좀 실무적인 해결이죠. 그리고 채무자는 그냥 면책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사원으로서 퇴직금이 상당히 쌓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장래 벌어서 현재 그거 주어야 될 거를 장래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개인회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달리 나중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에 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역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마찬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하죠.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이 파산 선고 전에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에 회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유통이나 제조나 어떤 경우든 바로 납품하고 바로 이 동시이행으로 받는 경우 이게 맞돈 받는 경우죠. 맞돈 받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매출 채권이 파산 선고 후 회수되는 경우 역시 원인이 파산 선고 전에 있었으니까 역시 파산재단에 가산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응하는 매입 채무는 파산 채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납품업체에서 100만 원에 사고 이것도 외상이고 외상으로 사서 외상 매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 채권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외상 매입 채무는 파산관제인이 책임지지 않는 파산재단이 책임지지 않는 파산 채권이 돼서 그냥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개인 사업자가 시행하기는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개인회생으로 돌리던가 아니면은 뭐 파산 절차를 굳이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경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